어제 오후 시작된 부산 운봉산 산불의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 속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데요. 요양원과 학교 등에서 100여 명이 대피한 데 이어 주민 30여 명도 화재 피해를 우려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네, 고지현 변호사님 그리고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님 그리고 우리 김민욱 기자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해운대 운봉산 산불이 처음에 어제 시작될 때만 해도 뭐 금방 안 꺼지겠나, 뭐 헬기까지 뜨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밤새 더 커졌나 봐요, 불이. 변호사님, 이게 뭐 매캐한 냄새가 해운대 일대까지 진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해운대 반송 운봉산 산불은 어제 네. 오후 3시 20분쯤 동부산대학교 뒤쪽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네. 소방 헬기가 동원된 대대적인 진화에도 불구하고 강풍 때문에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번졌습니다. 기장군 계좌산 신로암 묘원까지 18시간 동안 약 20헥타르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산불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역대 세 번째라면은 좀 화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저 뭐 주민 피해는 크게 없었나요? 네, 불이 난 지역 인근에 요양원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있는 뭐 환자, 직원 네. 그리고 학생, 교원들이 한 100여 명이 대피를 했고요. 미리미리 대피는 했네요. 네네. 그리고 기장군 철마면의 사등마을 주민들도 네. 마을회관으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빨리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화재 지점에서 밤새 좀 매캐한 연기가 나고 좀 네. 뿌연 연기가 또 해운대 일대를 좀 덮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집에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소방서에 전화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도심 산불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은데 화재 원인 어떻게 좀 나왔는가요? 현재 부산시와 부산소방본부가 화재 네.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네. 입산자가 낸 실화로 가닥이 잡히는 듯합니다. 만약 실화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이 크죠, 이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보호법 53조 5항에 따라서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김 기자 지금 완전히 예. 꺼진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오늘 오전까지 사실 불을 완전히 잡지 못하면 이게 네. 진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밤이 되면 또 확 예, 그렇게 심해지니까. 예, 밤엔 또 헬기가 뜨지도 못하고 네네. 근데 다행히 지금 큰 불은 잡았고요. 지금 소방과 경찰, 군부대 등 한 3,200여 명의 지금 병력과 지금 소방 헬기와 뭐 펌프카 등 107대 정도의 장비를 투입해서 지금 네네. 불길을 잡은 상태고요. 현재는 잔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유달리 이 날씨가 또 많이 건조하고 그죠? 뭐 이 꽃보러 산에 가신 분들 참 많은데 작은 불씨 하나라도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진화에 나섰던 소방 공무원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의 2회 연속 개최로 동부가 해양 수도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 브랜드가 높아지고 동시에 한 아시안 협력의 대표 도시로서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거리입니다. 소식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올해 늦가을 부산이 한번 또 들썩하겠습니다. 예, 오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틀 전 청와대가 이걸 공식 발표하면서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됐고요.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국제 행사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한 아세안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한번 개최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인데 부산에서 지금 두 번째 개최가 되는 거죠. 제주에 한 번 있었고요. 네, 더 맞습니다.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 이번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네네. 서울, 제주, 인천이 경합을 벌였는데 경쟁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산이 잘 치렀던 경험이 아마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던 직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회의장이라든지 숙소,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관광 자원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부산을 개최 도시로 선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정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네. 림조코이 사무총장 그리고 민간 기업인들이 한 1만여 명 정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됐을 때 저도 그때 취재하러 가기도 했었는데 브루나이 뭐 이게 만수르만큼 더 부자라고 하죠. 브루나이 볼케아 국왕이 직접 이 양반 저 운전 면허증 조종 면허증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직접 몰고 왔었어요. 이게 뭐 그때 왕자와 공주 1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단을 대거 이끌고 와가지고 더 화제가 됐었는데 해운대 아마 특급 호텔에 묵었는데 하루 숙박비가 1,000만 원이었던가 뭐 그래서 또 화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볼키아 국왕 재산이 우리 네. 돈으로 2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정상회의 참가자 6천여 명이 이틀 동안에 부산에 머물면서 쓴 돈이 외국인이 33억 원, 내국인이 42억 원으로 집계됐었는데요. 지난 2014년 14년경에 당시에요. 맞습니다. 네. 예, 이를 토대로 2014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가져온 경제 효과는 총 6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10,000명이 온다고 하니까 경제 효과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네요. 뭐 2배 가까운 뭐 인원이 오는 셈이니까 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때 2014년 한 아시안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후속 사업으로 해운대에 아세안 문화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이 동남아 국가와 이 아시아 국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각종 전시나 뭐 체험 시설은 물론 뭐 다문화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센터도 만들어졌었고요. 이 아세안 문화원 인근 이제 3,000여 평 부지에 아세안 영화 교류 센터나 게임 웹툰 뭐 진흥 센터 등으로 구성된 아세안 콘텐츠 빌리지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유치되는 게 이제 확정된 만큼 부산시는 이 안건을 이제 이 회담에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까지 받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부산 행사 때 부산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문화라는 징검다리가 한번 놓였다면 이번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정말 필요하다 싶습니다. 뭐 경제 규모나 외교나 이런 여러 측면에서 아시아 기구 우리한테 지금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겠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기구 10개국 중에 인구가 6억 명이 넘습니다. GDP는 2조 7,600억 달러, 교역량도 2조 5,700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세계 7대 경제권에 속하는 정도입니다. 말레이시아만 해도 2030년 정도면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래서 부산으로서는 여러모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성공시키고 그리고 우리 부산을 세계 도시로 뻗어나가는 또 한 번의 출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 조코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났을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보는 게 어떻느냐라고 제안을 우리 쪽에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이것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남북 대화나 이제 북미 대화가 사실 얼마나 이제 진척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산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오는 11일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막힌 길이면 뚫고 가고 없는 길이면 지금 만들겠다며 이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도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네네, 아세안 10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를 하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산에 와가지고 처음 다자간 외교 석상에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문점이 아닌 북한 정상이 남한을 찾은 첫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래도 이런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상황이 많이 달라질 텐데 아마 잘 되면 남북 화해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아마 부산이 자리 잡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기대를 한번 가져봐야겠습니다. 소주를 기준으로 한 병 반에서 2병 정도?
아마 지금쯤 술자리 시작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예, 지금 이번 주제는 술에 취한 부산 경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민욱 기자, 전국 예. 최고 음주도시 부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결과인데요. 네. 전국에 한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뭐 흡연이나 음주, 뭐 정신건강 등 13가지 정도의 건강 관련 지표를 조사한 건데요. 이 가운데 이제 부산 경남 지역민들의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바로 네. 음주율입니다. 이 음주율이 지금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네. 1위를 차지했는데요. 월간 음주율이 64%, 고위험 음주율이 17.2% 등 음주 관련 모든 지표가 상승해 지난해 3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겁니다. 네네. 지금 화면에 표를 보고 계신데 전국 시군구 순위에서도 부산, 경남 여러 지역의 이름이 올렸는데요. 경남 산청군이 1위, 부산 사정구가 3위, 금정구가 4위, 중구가 6위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전국의 기초단체가 226곳인데 그중에서 술 많이 마시는 기초단체 10곳 가운데 절반인 5곳이 부산 경남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마시는 일은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이 요즘 과음해서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 마시는 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전국 1위 도시가 되는 겁니까? 일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 조사가 크게 음주율이 두 가지로 조사가 되는데요. 네. 일반적인 음주율 조사 또 이제 네. 고위험 음주율 이 두 가지인데 그게 어떤 일반적인 의미인가요? 음주율은 뭐 최근 1년 동안 네.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고요. 네. 반면 이제 고위험 음주율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을 기준으로 네. 남성은 소주 7잔, 여성은 소주 5잔 이상을 주 위에 마시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이게 한 자리에서 소주 7잔이면 이게 뭐 그게 고위험 음주율이라고 본다면 아마 우리 저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상당히 해당되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민욱 기자만 지금 웃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음주율 1위 도시 부산에 사는 우리 시민들 이야기 한번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주를 기준으로 한 병 반에서 2병 정도 그렇게 먹었어요. 부산에 술 먹는 거 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좀 많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주는 한 병 반 정도 먹고요. 맥주는 뭐 1000에서 1700사이로 먹는 것 같아요. 부산이 되게 보수적인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외에는 뭐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문화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뭐 친해지려면 술이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소주는 한 2병 정도, 맥주는 한 2잔, 그 정도. 이제 바닷가가 있고 뭐 해가 있고 안주가 좋은 게 있으니까 먹으면은 한 병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부산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 타고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흥가가 많잖아요. 관광지도 많고. 시민들 인터뷰 보면서 젊은 분 인터뷰에 술 마시는 것 말고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건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이었고 저 어르신 인터뷰가 이게 회가 있고 안주가 좋아서 마실 수가 없다. 저 이야기는 저게 뭐 일부분 좀 정답인 측면도 아주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주율이 높은 도시, 비슷한 도시들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떤 도시들이 고음주 도시로 꼽혔습니까? 네, 조사 결과 부산에 이어서 인천이 0.2%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이름을 올렸고 네, 또 경남이 0.3%포인트 뒤진 63.5%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이 1, 3위군요. 네, 딱 보기에도 부산과 인천, 네. 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경남 역시 항구도시 지역분들이 꽤 술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다양한 사회 문화적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공통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1위 내지 2위는 했었습니다. 음주 문화에 대한 조금 관대한 태도라든지 본인이 음주하는 그런 횟수라든지 양에 대해서 이게 고용 음주량인지조차 인식을 약간 못하는 문제, 음주 문화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라는 거거든요. 이 월간 음주율이나 비만율 같은 경우는 전국 추세와 비슷하게 지금 많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음주율과 비만율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경남, 부산 이런 데가 그리고 울산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약간 항구 도시 쪽으로 건강 수준이 안 좋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음주 부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술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어떻게 상당히 높다면서요. 이게 음주와 좀 연관성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조사인데요. 네. 2017년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네. 부산의 간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5.9명으로 전국 13.3명보다 높고 전남에 이어서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높은 음주율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 만큼 음주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2위라면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 또 음주와의 연관성이 뭐 상당히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말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근데 음주와는 달리 흡연율은 좀 줄었다면서요? 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흡연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흡연율이라고 하면은 평생 동안 한 5갑 이상 흡연하는 사람들 중에 하루에 매일 피거나 혹은 가끔 핀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인데요. 네, 부산의 경우에 전년 대비 0.6% 감소해서 21.1%. 그러니까 특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원래 한 해 전에 2위였는데 4위로 떨어졌고요. 많이 좋아졌네요. 예, 경남은 더 고무적입니다. 전년 대비로 0.5%를 감소해서 20.9%인데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최저치라고 합니다. 아, 경남은 아주 좋아졌고 그죠?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게 술 마시기 위해서 담배 끊는 건 아닐 테고 그만큼 흡연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돈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담배값이 일단 많이 오른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금연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아마 흡연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비만에 대한 조사 결과도 눈에 띄는 게 좀 있다면서요? 네, 지역사회 건강조사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비만에 관련해서 실제 계측 결과를 조사에 반영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키와 몸무게를 물어서 그 답변을 결과에 반영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비만 정도보다 낮게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사 결과 부산의 비만율이 특광역시 3위로 높게 나타났고 경남 역시 비만율이 31.2%로 전년도 대비 3.5%포인트가 상승해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흥미롭게도 부산 금정구가 전국에서 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사실 이 비만율 증가가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비만율이 10년간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섭취 칼로리가 계속 높아지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또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비만율이 좀 낮다는 점이 좀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지표도 상위 10위 안에 모두 수도권이 그러군요. 압도적으로 수도권은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격차가 난다 해가지고 그 격차를 하기만 했지 지표가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어차피 시군구 단위로 이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해서 시군구 단위의 어떤 그런 격차를 좀 확인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차별적인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산대 교수님 인터뷰 중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마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그 많은 기초단체 가운데 왜 금정구 비만율이 가장 낮은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 또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지역이 왜 서울 경기만 있는지 집중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네.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200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통계로서는 이 유일한 통계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집을 발간하고 지역민의 건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 자료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산시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위험 음주율에 대해서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연구 용역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올해 모두 4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히 낮은 지표에 대한 맞춤형 건강유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소주가 우리나라에서 한 36, 7억 병 정도 팔린다고 하는데 아마 성인 1인당 하루에 한 2잔쯤 마시는 셈이 아닌가 뭐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부산 경남 사람들은 2잔이 아니라 하루에 한 3잔쯤 마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술 권하는 부산 경남에 대한 우리가 대책 마련과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